안녕하세요. 일반아카데미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승 선생입니다. 예, 이번 문제 이제 기하 벡터 문제고요. 아까 김영 선생님이 하셨던 문제랑 비슷한 형태일 것 같은데, 그 좌표 공간에 그 평면 알파 그리고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고3이고요. 기백 대상이고, 좀 풀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들은 빼고 가장 간단하게 가르쳐서 2등급 학생들 이상으로 좀 대상을 잡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벡터 방정식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벡터 방정식에서 이제 저런 게 많이 나오죠. 지금 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OP의 크기가 3루트이다. 자, 이렇게 표현된 걸 보면 김 선생님 어떤 도형인가요? 공간에서는 예. 그리고 평면에서는 예, 원의 내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태를 정리할 수 있고요.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길이가 나왔다,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9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OP라는 게 지금 9의 일부분이고, 근데 그게 또 알파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면과 이제 9가 만나는 어떤 도형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형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그 9S 위의 점 Q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OP 내죠 OQ가 나오는데,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벡터 같은 경우에 내적이라든지 덧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냥 움직이는 점을 잡고 풀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건, 원이건 중요한 게 뭐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중심을 향하는 벡터로 분해하는 거죠. 중심을 향하는 벡터로 분해한다. 이게 문제풀이의 접근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막 평면상에서 움직이거나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점들을 우리가 정의해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어떻게 도형이 그려진지 알 수 없잖아요. 뭐 평면은 좀 괜찮습니다. 평면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데,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들 잡다 보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잡기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 평면과 평면 구나 원과 관련 대해서는 중심을 향하는 벡터로 분해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고3 모의고사나 그런 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보통 주어집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들을 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최대건 최소건 그 결정될 때는 보통 한 평면에서 결정되죠. 공간에서 어떤 최대 최소가 결정될 때는 대부분 한 평면에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좀 접근할 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최대 최소가 나오면 그 전체적으로 한 평면을 놓고서 그 평면상에서 따져보는 게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등급 학생 대상으로 얘기할 때도 좀 빨리 푸는 방법으로 됐으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안 하더라도 한 평면에서 결정을 하면 좀 빠르게 풀린다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간단하게 잡아주면, 직선의 방정식은 방향 벡터가 있고요. 그래서 L, M, N이 있다. 그리고 A점 X1, Y1, Z1을 지난다. 자, 이런 게 주어지면은 우리의 평면을 L분의 X 빼기 X1, N분의 Y 빼기 Y1, 그리고 N분의 Z 빼기 Z1을 잡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 평면이 어떤 평면하고 만납니다. 이 평면하고 만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풀면 어렵죠. 그래서 이걸 보통 는 t로 놓고 이 직선의 점의 좌표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P점을 놓고서 LT 플러스 X1, 그리고 MT 플러스 Y1, NT 플러스 Z1을 놓겠죠.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뭐냐면 그 평면과 직선이 만나는 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개념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분 잡고요. 좀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계산이 복잡해서,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좀 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저거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좌표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게 9가 4,-3,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기 때문에 대충 이제 9기 때문에 여기에 9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평면이 존재하죠. 그 평면에서 이제 존재하는데, 그 평면이 이제 2x 플러스 y 플러스 2z 빼기 9는 0인데, 그 평면이 이렇게 존재한다 가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거서 이 점을 우리가 C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심을 갖고 반지름이 2루트 3루트인 9가 그려진다 했죠. 이게 9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평면에 잘리게 되면서 반드시 단면이 뭐가 된다? 원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9 위에 있으면서 9 안에 있으면서 저 평면 위에 깨서는 뭐다? 이 중심을 C로 갖는 이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걸, 원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 C라는 그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김영선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이 2x 플러스 y 플러스 2z는 2z 빼기 9는 0이라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의 법선 벡터, n벡터죠. 이게 2, 1,2가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OC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 되겠죠. 그럼 방향 벡터고 중심 0,0,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저 직선의 방정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2분의 x 그리고 1분의 y 그리고 2분의 z가 됩니다. 그리고 평면 위의 점 C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t로 놓고요. 그럼 점의 좌표가 2t, t, 2t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 이 평면에 넣게 되면 4t 플러스 t 플러스 4t 빼기 9는 0이기 때문에 t가 1이 되죠. 그래서 t에다 1을 대입해주면 C점의 좌표가 2, 1,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그 OP랑 OQ의 그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러 되는데 그게 바로 구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S를 잡고요. 그래서 OS 잡고 2위의 점 Q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OP 내적 OQ다. 이건 뭐가 되냐면 OP에다가 내적하고요. OS 플러스 SQ다. 자,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해보면 OP 내적 OS거든요. 플러스 OP 내적 SQ인데 이 SQ의 핵심이 뭐냐면 SQ는 이 구분하에서 사방팔방 다 가겠죠. 전체적인 모든 공간을 다 향하는 그 벡터이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OP랑 SQ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죠? OP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그러면 이것과 맞게 SQ 방향도 얘랑 똑같이 평행하게 이렇게 맞춰줄 수 있겠죠. V의 점으로.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방향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내적값이 보다 두 개의 길이의 곱입니다. 그럼 이제 OP의 길이는 3루트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SQ의 길이는 보니까 반지름이 루트 2죠. 그럼 SQ도 반지름이기 때문에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6으로 고정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걸 최대값만 구하면 되냐면 바로 OP 내적 OS의 최대값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OP 내적 OS의 값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2등급 학생들이니까 최대값은 무조건 한 평면에 결정된다. 이런 개념을 잡고 접근하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평면 위에서 결과적으로 OP랑 OS의 각도가 가장 적은 경우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요 각도를 구하면 된다. 각도를 구하는데 지금 보니까 요 길이 요 길이죠. 요 길을 해보면 이게 3이 나오죠. 그리고 반지름이 3루트이니까 이것도 3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각도가 몇이다? 바로 4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은 우리가 두 개가 이루는 각은 요 각이죠. 요 각. 요 각이죠. 요 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OS 벡터를 알고요. OC 벡터를 알기 때문에 요 각. 그러니까 OC랑 OS가 이루는 각 세타를 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두 개가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알파는 바로 코사인 세타 빼기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자 OC의 크기가 OC의 크기가 3 그리고 OS의 크기가 5입니다. 그리고 두 개 내적값. 그래서 지금 현재 S가 지금 현재 4, 마이너스 3,0이고 얘기 때문에 두 개를 내적하면 성분끼리 곱하죠. 얼마냐면 5인가요? 5가 돼서 코사인 세타 3분의 1 되죠. 그렇다면 코사인 알파라고 불리는 거는 그 덧셈 정리해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사인 세타 사인 4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면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고요.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그리고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루트 2가 됩니다. 3분의 2 루트 2가 되고 이게 2분의 루트 2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를 구하면 이제 여기서 형태가 정리가 되는 게 OP의 크기는 3루트 2고요. OS의 크기 5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에다가 6을 더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빨리 풀기 해서 이게 최대 최소가 한 평면에서 결정된다는 걸 그냥 바로 넘어갔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한 평면에 결정되는지는 그 그림을 도형을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게 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각도가 이제 한 평면에서 결정될 때랑 이때, 그래서 이때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좀 더 수식으로 보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한 번 더 분해하게 되겠죠. OP를 그냥 쉽게 OC 플러스 CP로 분해하게 되면 OC 내적 OS고요. 이거는 고정값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만 구하면 되냐면 CP랑 OS가 이제 최대가 되는 각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각도를 맞춰줬을 때 이제 최대가 된다는 거, 한 평면에서 결정되는 거 좀 쉽게 더 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더 이제 학생들이 좀 복잡해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좀 낮은 등급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9나 1 같은 게 나오면 그 도형이 이제 입체적으로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복잡해해서 그런 것들 좀 가장 간단하게 도식화시켜서 좀 이렇게 편하게 평면 도형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문제를 푸는 형태를 좀 설명을 해줘야지만 접근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삼각함수와 관련돼서 이제 특수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이 코사인 세타 값 가지고 사인 세타 값 구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충분히 아이들한테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나오는 삼각함수들을 좀 많이 연습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또 하나 이게 삼각함수 나와서 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애들이 고3 애들 중에도 되게 못하는 것들이 측량과 관련된 개념을 못하거든요. 이게 측량이 이제 보통 중3 때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 측량과 관련된 개념들을 삼각형 3개를 가지고 좀 보통 많이 설명을 해줘서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켜주면은 외워놓게 하면은 굉장히 이런 문제들 굉장히 쉽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A가 주어지고 세타가 주어졌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보통 A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한 방에 나와야 되죠. 얘는 A 사인 세타다. 그리고 얘가 A다 그러면 얘는 A 탄젠 세타. 그리고 얘는 이제 코사인이 역수이기 때문에 A 시컨 세타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 여기가 주어졌다. 그렇다면 세타다 그러면 여기는 A 코탄젠 세타. 그리고 여기는 A 코시컨트 세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연습을 시키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난이도랑 빈도를 얘기해보면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자,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제 생각에는 이게 원래는 보통 이렇게 분해를 하면 한 방에 쉽게 풀리거든요. 하나를 분해해가지고 풀면은 굉장히 따지기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OP랑 SQ 이걸 한번 분해하고요. 이걸 따져야 되고 다시 여기를 한 번 더 분해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 5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빈도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그 최근 추세죠. 최근 트렌드에서 이제 구와 관련된 문제, 구와 평면의 교점을 이용한 문제들 그런 것들은 거의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29번 문제, 28번 문제로 무조건 나온다 생각을 하고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빈도도 5에 5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